자, 시티즌십을 시민권으로 번역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학계에서 통용되고 있는 번역어죠. 그런데 한국법에서는 시민권이라는 용어는 전혀 사용되지가 않습니다. 이것은 순전히 학술적인 용어로 되어 있습니다. 시민권이라는 용어는 사용하지 않고 이 공민권이라는 용어가 이 두 개의 법률에서 등장을 하고 있는데 하나는 귀속재산 처리법이고 또 하나는 근로기준법입니다. 귀속재산 처리법은 뭐 과거에 있었던 법이죠. 이게 참정권을 중심으로 하는 그 공법상의 권리를 뜻하는 용어로서 공민권이라는 용어가 예외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우리가 이제 그 이전의 강의에서 공민이라는 용어가 사실은 이 국민을 뜻하는 용어로서 과거에 사용된 바 있고 또 지금의 북한과 중국에서는 국민을 뜻하는 용어로서 공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지요. 남한에서는 이 공민이라는 용어가 사용이 되다가 서서히 이제 사라졌는데 뭐 참정권을 중심으로 해서 공민권이라는 용어가 아직 법령에 조금 남아 있기는 하다. 이제 그 외에 시민권이라는 용어는 사용되고 있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 한국법에서는 국적을 가진 모든 사람을 이제 국민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국적을 가진 국적자와 이 citizen, national과 citizen이 동일한 것이죠. 그래서 이 한국의 이 법령상의 용어인 국민이라는 용어가 있기 때문에 저는 citizen을 시민이라고 번역하지 않고 국민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citizenship은 시민권으로, citizen은 그냥 국민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대한민국은 코리안의 국가인가, 한인의 국가인가 이와 같이 이제 질문을 던지는 식으로 해서 그동안 논의했던 바를 다시 한번 훑어보기로 하겠는데 대한민국은 한인의 국가인가? 그런가요? 이걸 한번 따져보죠. 최초 대한민국 국민이 누구인지를 대한민국의 헌법 또는 국적법이 정의하지 않았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게 정의하지 않은 것은 상당히 의도적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왜냐하면은 조선에서 대한제국에서 대한민국으로의 그 이전이라는 것이 사실은 어떠한 단절이 없이 계속성을 갖는다라는 것이 대한민국의 공식적인 해석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뭐 조선의 백성이 대한제국의 신민이 된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결국은 대한민국의 국민을 형성한 것이기 때문에 그 집단은 동일한 집단이라는 것이죠. 이거를 이제 어떤 식으로 법률 해석에 의해 가지고선 이와 같은 그 계속성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냐 하면은 법원에 의하면은 즉 판례에 의하면은 1948년 5월에 제정된 국적에 관한 임시조례가 규정하는 조선인이 있어요. 그리고 이 조선인이 대한민국 헌법이 발효한 1948년 7월 17일에 대한민국 국민으로 전환한다. 뭐 판결에서는 이제 조선인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다 이렇게 말을 했지만은 사실상 해석상으로는 이것이 연속해서 결국 대한민국 국적으로서 그 조선인의 지위가 이제 변경된 것으로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조선인이 대한민국 국민인 것이죠. 이렇게 이제 보는 것이 공식적인 대한민국 국민의 자기 인식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사실 이제 그 한국으로의 이주가 이제 과거 제한이 되어 있었고 사람들이 이제 이 한반도로 이주하는 것이 굉장히 제한되어 있었잖아요. 그 다음에 조선인도 그렇고 대한제국도 그렇고 또 일본 지배하에서의 그 한반도에서는 국적 이탈이 어려운 법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한반도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이 소위 한인, 코리안이라는 네이션 집단, 즉 영토를 단위로 하는 인구하고 어떤 그 코리안, 한인이라는 그 종족적 네이션은 사실은 일치하는 것입니다. 그 차이가, 그 균열이라는 것이 거의 없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즉 영토 집단과 그 다음에 그 people, 인족이 결국은 같은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본다고 한다면은 대한민국의 그 사람들의 정체성이라는 것은 반드시 어떤
그 영토 국가를 떠난 어떤 종족적 네이션의 바탕을 둔 종족적 정체성의 바탕을 둔 그것만이 아니라 그 영토 국가에서 함께 살고 있는 사람의 정체성을 결국은 뭐 바탕으로 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흥미롭게도 국적법 제정 시에 국회의 논의를 보면은 단일 민족의 혈통을 중시하는 담론이 굉장히 만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북의 혈통주의를 국적법이 규정한 것도 그러한 단일 민족의 혈통을 계속해서 잘 지켜야 한다. 그러한 담론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북의 혈통주의가 그러한 담론에 의해서 정당화된 것이죠. 굉장히 흥미로운 그때의 그 국회 논의를 보면은 한국은 그 종족적 네이션의 그 정체성을 요소를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은 또한 좀 사실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1990년대 들어와서 이제 부모 양계 혈통주의가 채택이 됐죠. 그것은 말하자면은 이제 엄마가 이 한국인이고 아버지가 외국인인 경우에도 한국 국민이 될 수 있는 것이니까 그만큼 한국인의 그 소위 뭐 혈통적 다양성이라는 것이 더 증진된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혼인 귀화가 증가하게 되었고, 그다음에 이제 우수인재 특별귀화제도 뭐 이런 것들이 도입이 되면서 단일 민족 담론은 굉장히 희석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과도하게 그 단일 민족임을 강조하는 것은 좋지 않다,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그러한 인식이 많이 대두가 되었고, 이 공론장에서 그러한 지적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뭐 그렇지만은 출생지주입의 도입에 대해서는 또 굉장히 저항한단 말이죠. 그래서 결국은 한국에 들어와서 살고 있는 이민 2세대, 그러니까는 한국 국민이 아닌 외국인이 들어와 가지고서 한국에서 아이를 낳았을 때 그러한 사람들의 국적 취득은 뭐 제한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이제 이와 같은 것이 이제 이 한국의 그 시티즌을 형성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누군지를 본다면은 이와 같이 우리가 이제 다시 돌이켜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이제 또 하나의 이제 특징이 국민과 민족의 분리인데, 이게 이제 처음에는 이제 영토를 이루는 영토에서 살고 있는 그 집단과 그 어떤 이 people 그것을 떠나 있는 그것을 영토와 무관하게 하나의 그 종족적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그 ethnic people이 일치되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것이 이제 이제 분리된 것이 20세기 후반기에 한국의 역사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1948년 국적법 제정 시에는 예외적인 경우에 모든 한인은 대한민국 국민으로 인정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그 예외적인 경우라는 것은 일본 호적에 입적했다가 복적하지 않은 사람은 이제 국적 상실자로 취급을 했죠.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것으로 취급을 했죠. 그 다음에 이제 후대의 판례에 보면은 1920년대에 자진해서 미합중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이 국적을 상실한 것으로 해석을 했단 말이죠. 사실은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적 이탈이 굉장히 제한되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와 같은 해석이 이제 또 판례에서 나왔다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그 당시에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이 일률적으로 국적을 상실한 것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이냐?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제 국적법이 제정된 1948년 12월 이후에 비로소 이제 국적 이탈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이 이제 분명하게 된 것인데, 그 이전 사람들의 그 국적 이탈 여부는 사실상 조금 분명치 않은 면이 있습니다. 국적에 관한 임시조례는 자진해서 외국 국적을 취득함에 따라서 국적을 이탈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복적할 수 있는 뭐 이러한 복적을 한 경우에는 다시 그 조선인으로서의 그 지위를 갖는다라고 했는데, 그렇다면은 국적 이탈을 할 수 있다라는 그 전제가 있다는 것이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러한 국적 이탈이 명시적으로 확인된 경우는 거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이 한국에 있어서의 시티즌과 네이션 성원의 그 균열, 그것을 말씀드릴 때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이 60만 제1동포 중에서 15만 명가량 그 당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거부하고 조선적으로 남은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죠.
이 조선적 제1동포는 이제 지속적으로 감소해서 현재 3만 명이 안 됩니다. 근데 이분들이 의 국적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 대한민국의 입장에서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이분들을 인정을 하고자 하죠. 그런데 본인들이 이제 거부를 하는 경우에 그렇지만 이제 코리안 네이션에는 분명히 들어가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의 이 지위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그 citizenry, 국민과 네이션의 사이에서의 어떤 균열이 어떻게 존재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1960년대 해외 이주가 활성화함에 따라서 미 합중국 등의 그 국적을 취득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때는 이미 뭐 1948년 그 국적법 제정 이후고 국적 이탈을 분명하게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즉 자진해서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에는 국적이 상실되는 것을 분명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적 상실 사례가 증가를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이 사람들도 넓은 의미에서 한인, 코리안 네이션을 이루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들의 이 지위를 제도화하는 그런 시도들이 90년대에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것을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80년대 말부터 중국 및 구소련 동포와의 교류가 시작이 되었는데, 그때까지는 사실은 이 중국 동포, 구소련 동포는 그냥 이 대한민국, 이 한반도 남쪽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별로 들어와 있지 않았던 것이죠. 잘 알지 못하게 되고, 그리고 이게 차단이 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1990년대 초에 구공산권 동포의 영주귀국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별도의 국적 취득 절차 없이 국적을 인정받게 됐죠, 그때. 그러다가 1997년에야 비로소 중국 동포 국적 업무 처리 지침이 나와가지고 법무부가 중국 동포가 1949년 10월 1일을 그 분기점으로 해서 국적을 상실한 것으로 의제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뭐 중국 동포는 그때 국적을 다 상실한 것으로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제 사할린 동포는 이 국적 보유를 계속 인정을 하고 있죠. 지금까지도 한 번도 국적을 잃어본 적이 없다라고 그렇게 지금 인정을 또 하고 있습니다. 뭐 다른 사할린 외에 구소련 동포, 지금의 러시아나 뭐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에 거주하고 있는 이와 같은 동포들이 국적을 언제까지 보유하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는데, 뭐 그분들은 자진해서 국적을 상실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국적을 보유한 것으로 인정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구소련이 해체되면서 새로이 국적을 등록을 하고 하는 그러한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그때 국적을 상실한 것으로 이렇게 보는 것이 일반적인데, 그 때문에 이제 생겨나는 어떤 법적인 분쟁이나 그런 문제점들이 현재 이렇게 현재화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분들의 국적에 대해서는 이제 그런 정도로 지금 해석을 하고 있는 정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처럼 이제 많은 한인들이 대한민국 국적을 이제 더 이상 가지고 있지 않단 말이죠. 않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죠. 그래서 이분들 코리안 네이션의 구성원들의 지위를 법제화하는 그런 시도들이 이루어지게 되죠. 그렇게 되면 결국은 초국가적 네이션이 제도적으로 창출되는 것이다. 이 말씀을 이전에 강의에서 드렸지요. 그걸 다시 살펴본다면 1990년대에 재외 동포 정책이 대두가 됩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중국 및 구소련 동포가 동포 통계에 편입이 됩니다. 그 전까지는 재외 국민 통계만 있었고, 재외 동포 전체에 대한 그런 어떤 그것을 한눈에 볼 수 있게 하는 그러한 시각이 없었단 말이죠. 이제 중국 및 구소련 동포가 이 시야에 포착이 된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재외 동포, 국적과 무관하게 한민족의 혈통을 가진 사람으로서 재외동포의 개념이 법제화됩니다. 이것이 재외동포 재단법에서 그와 같은 재외동포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1999년에 재외동포들한테 뭔가 이렇게 구체적인 권리를 주자, 그러한 취지에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이 제정이 됐습니다.
이때의 재외 동포는 재외 국민과 외국 국적 동포의 두 이제 개념으로 이제 구별이 되는데, 그때 이제 외국 국적 동포가 앞에 재외 동포 재단법과는 조금 달리 표현을 좀 달리해서 과거 국적을 기준으로 해서 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정의된 외국 국적 동포에게는 경제활동의 자유, 그다음에 부동산, 금융, 건강보험에서 국민과 동등한 처우, 모든 그 외국적 동포한테 그렇게 주는 것이 아니라 국내에 귀국해가지고서 거소 신고를 한 재외 동포에 대해서는 그와 같은 처우를 해준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여기서 참 이제 문제가 일어난 것이 정부 수립 이전 이주 동포를 배제했죠. 그게 이제 중국, 구소련 지역으로 이주한 이주 동포, 이분들은 정부 수립 이전 이주 동포, 많은 경우 일제 시대 또는 그 이전에 이주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이주 동포를 배제를 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에서 배제를 했습니다. 벌써 말씀을 드렸으니까 다시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렇게 배제를 했는데 2001년에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해서 이것이 이제 헌법에 불합치된다, 평등권 침해다 해가지고서 그러한 결정을 했기 때문에 2004년에 재외동포법이 개정이 되어서 결국 정부 수립 이전 이주동포와 이후 이주동포의 차별이 제거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두 그러니까 외국 국적 동포의 개념 속에 포섭이 된 것이죠. 그렇게 됐지만은 이제 그 많은 그 중국 동포와 구소련 동포, 특히 이제 구소련 동포는 뭐 그렇게 숫자가 많지는 않고 한국에 돌아와서 일하고자 하는 동포들이, 중국 동포가 압도적으로 많은데, 그분들이 한국에 와가지고서 그 단순 노무 그런 취업, 그런 분야에 취업을 하려고 했는데, 재외동포법은 그러한 취업을 허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재외동포 체류 자격을 가지고 있는 동포들에게는 단순 노무 행위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방문 취업제라는 새로운 그 제도를 도입을 해서 새로운 체류 자격을 만든 것이죠. 그래서 2007년부터 중국 동포와 구소련 동포는 방문 취업제를 통해서 게스트 워커로서, 초청 노동자로서 대한민국에서 취업을 할 수 있도록 되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2021년 재외동포 통계를 보면은 전 세계에, 그러니까 그 한반도 외에 약 733만 명의 그 코리안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집계가 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재외국민,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251만여 명으로 집계하고 있고,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 그 외국 국적 동포를 481만 명,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하였거나 아예 처음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지 않은, 한 번도 가져보지 않은 그러한 외국적 동포를 481만 명으로 집계하고 있습니다. 2021년 말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적 동포는 77만 9천 명으로 이 집계가 되었습니다. 그들의 이제 그 구성을 보면은 영주 자격, 대한민국이 이제 영주권을 주고 있단 말이죠. 그러한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서 상당히 많은 수가 동포입니다. 그래서 이 영주 자격을 가지고 있는 그와 같은 동포는 16만 8천 명. 그 다음에 이제 그 거소신고, 재외동포 체류 자격을 가지고 들어와서 거소신고를 한 그와 같은 동포가 47만 6천 명. 그 다음에 이제 그 2007년에 도입된 그 방문 취업 제도를 통해서 들어온 동포가 12만 5천 명으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말이죠. 이제는 제한 외국인은 일반적으로 어떤 권리를 가지느냐인지를 살펴보죠. 대한민국 헌법은 모든 기본권의 주체를 국민으로 명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 자유권적 기본권, 그와 같은 언론 출판의 자유, 심지어 양심의 자유, 이런 것들조차도, 사상의 자유, 종교의 자유, 이런 것들조차도 모두 국민만이 주체가 되는 것이냐? 헌법 해석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기본권의 성질에 따라서 결정할 일이다라는 거 보는 것이 이제 판례의 입장인데, 또 일각에서는 국제법에 의한 그 보장, 국제법에 의해서 외국인의 지위가 보장이 된다라는 그 헌법의 규정이 있거든요. 그것은 그 외국인의 기본권도 인정을 해야 한다라는 그러한 헌법적 의무가 그로부터 도출이 된다. 그러니까는 이 보편적 인권으로서 인정되고 있는 것은
국제법에 의해서 그 지위가 보장된다는 것을 헌법적 의무화해서 외국인도 결국은 기본권을 가지게 된다 하는 그러한 이제 해석으로서 그것이 이제 나아가는 것이죠. 어쨌든 뭐 그러한 해석의 그 방법에는 이 서로 다른 해석의 방법이 있지만은 외국인도 기본권의 주체로서 인정이 됩니다. 근데 모든 기본권이 그런 것은 아니고 이 그 자유권 중에서도 사실은 외국인에게 인정하지 않는 자유권도 있는 것이죠. 자유권이라고 하면은 보통은 보편적 인간의 권리라고 할 수 있지만은 그 중에서도 외국인에게 인정되지 않는 자유권도 있습니다. 뭐 직업 선택의 자유가 외국인에게 인정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많은 그 논의가 있었다는 것을 지난 앞선 강의에서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거주 이전의 자유는 어떠한가? 뭐 그건 나라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모든 자유권을 외국인에게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사회적 기본권은 어떤가? 사회적 기본권은 보통 국민의 권리라고 이야기들을 하는데 그거는 사회적 기본권이라고 해서 외국인에게 일률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사회적 기본권은 기본적으로 출발점이 노동시장의 참여를 바탕으로 해가지고선 발생한 그러한 기본권이기 때문에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외국인에게 어느 정도의 그 사회적 기본권이 인정되고 있는 것이란 것이죠. 한국의 그 외국인 그 처우에서 특기할 만한 것은 외국인에게 지방선거권을 부여하고 있다는 점이죠. 독일도 하지 않고 일본도 하지 않는 그와 같은 것인데 아시아 최초로 이 외국인에게 지방선거권을 부여하는 그러한 나라가 됐습니다. 그 점은 특기할 만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것으로서 시민권과 네이션의 그 한국적 현황이 어떠한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